안녕하세요. 개미 특급 열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디지털 전쟁을 예고하는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로블록스의 상장이 진행되면서 메타버스라는 관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유저 연령층, 가입자 수 증가 추이,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차세대 플랫폼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SNS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어져 온 주도 플랫폼의 역사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생태계 구축, 콘텐츠 고도화, 수익화 모델 강화, 플랫폼 카테고리 확장이라는 플랫폼의 정석적인 성장 패턴에서 생태계 구축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고도화도 일부 진행되는 가운데 유저층 확장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수익화 모델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메타버스에는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은 가운데 수익자 환전 시스템은 수익화 모델 강화가 이루어지면 유튜브와 같이 유저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모델입니다. 메타버스의 성장은 하드웨어 기술력 향상으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고글 형태의 VR HMD가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대표 기업들이 성능과 합리적 가격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전망합니다. AR 글라스는 기술 한계와 높은 가격 등으로 아직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애플과 같은 대표 기업들의 제품이 출시되면 높은 휴대성을 앞세워 가파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등의 AR을 구현하는데 2F 3D 센싱 기술이 필요하며 LG 이노텍이 2F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젊은 유저층입니다. 메타버스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젊은 유저층입니다. 모든 플랫폼은 초기부터 전 연령층이 즐기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유저층이 즐기고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러한 흐름이 다른 연령대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메신저,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왔으며 실제 최근에 가장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들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SNS나 메신저에 비해 낮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콘텐츠의 생산 소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로블록스나 국내의 제페토는 이러한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2020년 기준 13세 미만이 175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DAU의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AU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 유저 비중이 잘 유지된다는 것은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제페토 역시 누적 가입자 기준 80%가 10대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저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과 소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일방향으로 공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플랫폼은 그것을 위한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툴입니다. 일방향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플랫폼의 단점은 수많은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한 콘텐츠의 공급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콘텐츠 소싱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방향 플랫폼은 OTT라고 할 수 있습니다. OTT의 성장에는 그만큼의 콘텐츠 제작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OTT의 유저 지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유저 성장이 정체되고 콘텐츠 공급 단가가 계속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저들이 자기만의 가상세계를 구현, 소유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자기만의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게임, 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등이 중심이 되지만 예술, 스포츠, 교육 등 실생활 콘텐츠까지 생성이 가능한 모델이 된다면 유저의 사용 시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스팀이나 배틀넷과 같은 게임 플랫폼과는 다릅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는 일반적인 게임 플랫폼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팀과 배틀넷은 유저가 자사 혹은 외부 게임까지 포괄하여 게임을 자유롭게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일반 게임과 다르게 여기는 것은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콘텐츠 공급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저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방향성을 보유한 게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 로블록스에 등록된 게임의 숫자는 4천만여 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자유도가 높으며 방향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유저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스튜디오를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게임을 제작하여 유저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로벅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제작 능력이 떨어지는 유저들도 자기만의 월드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주자인 로블록스는 이미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게임 내 화폐인 로벅스를 통해 유저들이 구매, 소비, 취득, 환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게임이 취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지만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게임 내 화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품 공급이 최소화된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는 생태계 화폐 조절을 위한 아이템 공급, 이벤트 등에 대한 관여도를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는 로벅스 수익 환전 시스템입니다. 로블록스에서 유저가 생산하는 콘텐츠 상품은 로벅스를 통해 소비됩니다. 세 번째는 구독 서비스 모델 도입입니다. 경제 생태계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독 서비스는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실제 로블록스에서는 개발자 환전 시스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전 시스템의 성장이 로블록스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례처럼 창작자, 개발자의 수익성이 지속적인 콘텐츠의 양 확대, 콘텐츠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수익 시스템에서는 향후 개발자, 창작자에게도 광고 및 스폰서 수익도 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의 제페토는 초기 단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차세대 플랫폼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여러 방면에서의 제휴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프로젝트 TL의 사내 테스트를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콘솔향 신작 출시는 2022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된 콘솔 차기작들의 공개도 이에 발맞추어 내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유니버스를 통한 콘텐츠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티스트와의 연계가 중심이지만 아바타 제공을 통해 메타버스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미 퍼플을 통한 멀티 디바이스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만큼 유니버스의 콘텐츠 확대,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네이버 및 YG 엔터테인먼트의 다목적 스튜디오 건설 사업에 참여하며 전통 미디어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원천 IP 및 AR 등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는 향후 기존 미디어 부문과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시 CGVFX 역량과 시너지를 내며 성장의 기틀을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타버스 핵심 콘텐츠인 비추얼 휴머는 개발 수익은 물론 활용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입니다. 리얼타임 콘텐츠에서 더욱 빛을 발할 버추얼 휴머는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광고 VFX는 기존 매체 광고와 BTL 회복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부문으로 개선이 예상되어 실적 성장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LG노텍입니다. 아이폰의 눈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광학줌을 위해 눈이 3개로 늘어났고 안면 인식에 이어 증강현실까지 3D 센싱을 활용해 비가시적 기능도 구현합니다. 핵심 파트너인 LG노텍의 광학 솔루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카메라의 선도적 행보가 더해져 기업 가치 재평가를 기대합니다. 결론은 메신저에서 SNS로, SNS에서 동영상으로, 그리고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곳에서 신선한 것들을 찾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생태계 구축 수준에 있지만 추후에 유튜브와 같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자료들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주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